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98년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이에요. 요 언론들이 요 근간에 계속 거론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말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은 반미주의자들, 평생을 반일 활동을 해온 자들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든가 미군을 일부 군축한다든가 아니면 전시작전권을 이제 한국에다 빨리 넘겨준다든가 이래 했을 때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평생을 그런 주장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문화원을 증가하고 인질 삼아서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 핵심 지도부 총리로 나간 김민석이부터 시작해서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반미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나는 반미 안 할래요. 미국이 그건 믿겠습니까? 미국은 데이터에 의해서 과거에 그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새치 혀를 갖고 나 반미 안 할래요. 그 어린애 데리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 함께 하겠다는 자들의 그 도덕성, 양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인류가 못 막아냈습니다. 유엔이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나토라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거기에조차도 집단 방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한 나라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해서 내리는 결론이 이란 무조건 항복해라. 너희들 수뇌부가 어디 숨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최후 결정은 벙커버스터를 지금 지원하면은 이란은 끝납니다. 벙커버스터가 가기 전, 그런 결정하기 전에 핵 협상에 빨리 응하라.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 요구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이 폭력적 행위 외교가 전 세계 지금 나라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북한은 2차 러시아 파병을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미국을 전 세계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당사국인 나라들이 어떻게 하기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미국이 한반도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한국은 망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가 뭐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수비라고 하는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미군이 정박해 주둔하고 있던 해군기지 수비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이 필리핀인들이 계속 데모해서 미군 철거하라 나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 길 건너는 저들처럼. 그러니 미군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떠나겠다. 수비망과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필리핀은 저렇게 오늘날 거지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필리핀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체질, 우리 한국과 같은 체질 잘 살았습니다. 거의 세계 한 10위권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필리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장충체육관, 우리가 어디 체육관 하나 있습니까? 그 장충체육관을 그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에게 지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저 건물도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다가 베푼 베네핏, 한국인을 위해서 베풀어준 게 참 많습니다. 왜? 필리핀이 부강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부강했던 필리핀이 미군이 떠나자마자 필리핀은 망했습니다. 그 부강했던 필리핀의 딸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지금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가정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식당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강했던 필리핀의 그 국민들, 그 중에 특히 그 딸들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전 세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기 모국을 버리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지에 가서 국제 결혼을 하는 등등 필리핀은 거지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다면은 국제사회는 한국에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에 한국은 바로 거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일단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이 해양 세력에 대해서 아주 공고하고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이재명 정부 시절에 가져야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은 바로 대륙권에서 해양 문명으로 이동할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 정신없이 살아도 나라가 이렇게 화려하게 굴러가는 것도 바로 해양 문명, 기독교 문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바로 이런 큰 축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는 이렇게 화려하게, 국민이 제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갈 수 없다. 왜? 한순간에 미국이 떠난다든가 미국이 어떤 안보적, 경제적 어떤 결정을 해서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한국은 끝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이재명 정부는 남아있는 지금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생명이 더욱더 공고하고 연장이 되려면 어떻게 도덕적 권위를 가져라.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범죄를 일으켰고 뭐가 김부선 여배우와 했던 사건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다 살아오는 게 다 죄를 짓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과 미래의 이재명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도덕적 권위를 가집시다. 그래서 적어도 장관, 총리 추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도덕적 눈높이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 수준은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라. 김민석이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같은 인간도 저는 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국무위원을 청문회 내보낸 사람들이 저렇게 도덕적 권위가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치 본인은 운동권이고 깨끗하고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만은 완전히 지저분 그 자체입니다. 양아치보다 더합니다. 이런 자를 국무총리로 뽑아놓으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반미주의자에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제관념은 전혀 없고 완전히 나무 돈을 지 돈처럼 인말 포켓하고 그 계약서도 막 개판 5분 전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귀국하는 그 순간에 김민석은 갈아야 되겠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철학, 도덕적 권위를 세우자. 나도 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도 같이 세웁시다. 그래서 한국이 도덕으로 바로 서는 나라 돼야 됩니다. 왜? 인간이 물질이 배부르고 이만큼 먹고 살만하면 가져야 될 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이 도덕성과 양심을 추측하지 못하면 개, 돼지나 똑같습니다. 동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거는 바로 I think therefore I am.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그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동물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나라가 뭘 가져야 되는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도덕성 중에서 도덕적 권위를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는 가져야 되고 종교 지도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권위.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은 도덕적 권위를 가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되고 그 사회는 국제사회의 신망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G7 회의를 가든 APEC을 가든 국제사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국의 지도자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뭐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대통령 된 이재명이가 사기꾼, 범죄자, 잡범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전 세계 나가면은 코리아 프레지던트로서 그래도 인정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도덕적 권위를 가져라. 도덕적 권위를 중요시하라. 두 번째,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망한다. 뭐처럼? 필리핀처럼. 오늘 제목은 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한다. 미군 철수에는 여러 가지 변이 있습니다. 완전히 빼는 철수도 있지만 부분 철수. 미군이 지금 주한미군이 부분적 변동만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엄청난 위기가 온다. 전시 작전권 한국에 넘겨주고 지금 유엔군 사령관이 일본으로 가버린다. 그래도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일본에는 3스타밖에 없는데 한국엔 포스타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한국 이제 됐어. 일본으로 이동. 이 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망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통칭에서 이게 미군 철수라 그럽니다. 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한다. 저 길 건너 있는 저놈들도 맨날 미군 철가라 그럽니다. 그럼 미군 철가하면 저놈들이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총살 당합니다. 왜? 저 불평분자들이거든. 지금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쟤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불평분자들이기 때문에 쟤들은 제일 먼저 총살 당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남노당 당수 박헌영이 북한 가서 바로 김일성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가키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하재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파워, 또 아군스파이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지금 여기서 1900일 기념식을 오후에 할 예정이었는데 호우경보 수준의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장소가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